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옥션에서 입찰 본 것 중에 이제 주목할 만한 핫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핫 이슈 내용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그 남양주임야 이렇게 돼가지고 최고 매각 가격이고 매각 가율의 최다 경쟁률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봐서 뭔가 싶었더니 4억 7천짜리 신건이 40억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매각 가격은 맞죠. 최고 매각 가격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매각 가율도 엄청나죠. 거의 뭐 10배 가까이 됐는데 800%니까 한 8배 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경쟁률은 129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특별해가지고 어떤 물건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클릭을 해서 보면은 여기가 첫 번째 임의 경매네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쪽은 3기 신도시로 이렇게 많이 이슈화가 됐던 부분이죠. 요즘에 이제 하도 LH공사의 어떤 비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의 비리, 그 다음에 지자체 장들의 비리, 지자체 의원들의 비리, 뭐, 그냥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토지죠. 한동안은 그 옛날부터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그러지만은 진정한 그 땅 투기의 정말 투기의 대명사는 역시 토지죠. 역시 토지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지금처럼 이제 경매로 사는 거를 투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경매로 사는데 왜 투기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 일대에 어떤 미리 사놓고 개발 정보 터트리고 뭐 이런 식이죠. 요게 이제 어떤 그 경매나 부동산의 어떤 투자 실력하고 무관한 정말로 그 우리 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죠. 그 학교에서 아빠가 시험 문제를 몰래 빼내가지고 딸들 둘에게 이렇게 몰래 이렇게 풀게 해가지고 전국 수석이 됐던 그죠? 전교 수석이었나?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걸 부정이라고 하는 거죠. 부정. 그래도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정한 돈으로 보는 사람이든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솔직히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실력대로 물건을 사서 이제 돈을 벌면 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 호재를 따라가지 마라라고 했던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계율 같은 겁니다. 개발 호재를 따라서 가게 되면은 항상 너무 초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그 큰 돈을 버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단기간에 큰 돈 버는 사람이 계속 단기간에 큰 돈을 벌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가 한 번 정체되면 그 이상 까먹는 것이 이 토지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업종에서 토지하고 상가는 주식시장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항상 드려드린 거죠. 토지하고 상가는 주식시장하고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어떤 기복이 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이 세기 때문에 심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큰돈 되고 어떨 때는 참 어찌 보면은 재산이 좀 날리기도 하는 이런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게 땅 투자입니다. 그래서 땅 투자를 잘못하면은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공부만 하는 걸로 좀 독특하니까 여러분들하고 뉴스죠. 이것도 뉴스를 전달하는 느낌으로 이제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4억 7,600 신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3,000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는 이제 그 4명이고요. 그죠? 그런데 임의경매라고 돼 있어 보니까 공유물 분할 경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채권자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들 간에 어떤 이제 이 재산을 야 이거 팔자. 그러니까 반대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중에 이제 몇 명이서 이제 경매를 이제 친 거죠. 임의 경매를 친 거고요. 그래서 임의 경매를 쳤더니 외려 40억이 된 거죠.
감정은 4억 7천인데 40억에 팔려버렸으니까, 이 네 명의 그 소유자들은 뭐가 좋겠어요? 그냥 4명씩 나눠도 10억씩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 매매로 내놓는 경우와 비해서, 경매로 내놨을 때 뭔가 그 핫한 느낌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일반 매매로 이런 걸 내놨어요. 일반 매매로. 그럼 이 지역에 자기들이 예를 들면 40억에 내놓는다고 하면 와서 살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거를 경매로 내놓다 보니까 뭐가 돼요? 전 국민이 다 보게 되잖아요. 자, 이게 광고 효과 같은 거죠. 광고 효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공유물 분할 경매는 사실상 이런 광고 효과로 써먹기가 참 좋다. 그래서 이 물건이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이 물건 자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유명세를 타게 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 경매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러면 요 땅이 왜 이렇게 많이 붙었는가를 볼게요. 잠깐만. 요게 129명이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알죠? 129명이 입찰했어요. 상당히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자, 제가 이제 땅을 살 때 항상 하는 말이, 땅은 항상 토지하고 상관은 주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너무 투기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왕에 부동산의 메리트를 반다면 부동산의 그 매력이라는 것은 조금 안정성이 굉장히 생명인데, 토지나 그 상가 같은 경우는 안정성 면에서 조금 처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자본력하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본력하고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해서 감수하는 능력, 이런 게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본력이 안 되는 사람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안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런 토지 투자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안정성, 여러분들이 경매를 할 때는 안정적인 그 돈벌이가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준보전 산지 이런 거 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늘. 그리고 이제 보전 관리, 이것도 다 어찌 보면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 최악인 어떤 조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렇죠?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경매하고 공매죠. 그래서 어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우리가 흔히 말한 투기지역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딱 뜨면은 일반적인 매매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도 40억에 내놓도 사람이 잘 안 찾는다는 점 한번 1번. 그 다음에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2번. 요거를 어떤 이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고가의 응찰을 시도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래서 산 18, 19번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의 토지 이용 계획상의 어떤 조건들을 보면은 그다지 좋지 않은 산이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고요. 보면 용정산업단지 인근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상 요 정도 조건들은 시골에 어디를 가면 항상 있어요. 그러면 뭐 때문인가를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진건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기 신도시를 가만히 봤어요. 요거는 2018년 기사인데요. 꽤 오래 전이죠. 진건읍 일대에 그 3기 신도시를 한다. 여기 나오죠. 진건읍 일대 요거를 3기 신도시로 팔겠다고 발표해서 환영한다. 뭐 어째 공공주택이다. 지금 현재 있는 게 별내 신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산 신도시가 있죠. 다산 구리 옆에가 다산 신도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별내 별내면 있잖아요. 별내면 이쪽에 있는 별내 신도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남양주 쪽 여기가 이제 서울 수도권이면 여기가 이제 구리 그 다음에 이쪽부터가 이제 남양주인데 남양주 쪽이 개발이 솔찬히 많이 됐어요. 서울 쪽에.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는 전체를 그 투기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사람이 이재명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박원순 시장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표를 했나 보죠. 그 당시에. 그 당시 발표를 한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2018년 기사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 하면은 왕숙. 남양주에 있는 왕숙 지구 이런 게 유명한데 위치가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진접읍, 연평리, 내곡리, 그 다음에 진건읍, 신월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용정리죠. 그래서 신월리랑의 어떤 거리를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자. 아까 찾아놓은 거가 이렇게 있네요. 왜? 네. 잠깐 다운이 됐습니다. 네. 이게 왜 다운이 됐을까요? 네. 보시죠. 자, 진건읍. 여기가 보면은, 진건읍 신월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요 지역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남양주,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왕숙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용정이다, 이게. 그 다음에 용정산업단지가 이 근처에 있고, 지금 우리 땅이 아마 이쪽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받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용정산업단지 인근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쯤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일종의 이제 신도시 예정지구인 거죠. 신도시 예정지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신그린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그 사릉역 쪽, 그 다음에 그 이쪽에 퇴계원 쪽에가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 물론 이 근처도 시세 상승의 요소는 있겠죠. 그죠? 그지만은 여기 신도시라는 게 벌어지려면 한 세월 걸리죠. 아시죠? 한 세월 걸리는 거. 그죠? 한 세월 걸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보존 녹지, 보존 관리 지역이죠. 준보전 산지. 요거를 이 넓은 땅에 어떤 그 혜택이 여파가 있은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에 시세 상승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라는 물음표가 솔직히 있죠. 있어요. 만약에 40억을 투자할 것 같으면은 이 인근에 땅을 계속 알아보는 게 인근의 상가나 이때 인근의 토지를 알아보는 게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성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거리에서 요거를 기대하고 샀다라는 것은 너무 멀리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더군다나 뭐 임야도 그냥 관리 지역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존 관리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여기는 개발보다는 그냥 산 느낌? 자,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시야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 시선. 여기 보시면은, 산을 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임야죠. 도로 옆에 있는 그냥 평범한 임야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는 경사가 좀 있는 거죠. 경사하고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그렇게 가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의문시 된다. 더더군다나 40억을 주고 살 만큼이 의문시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다음 지도는 연결이 잘 안 되네. 네이버 지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모양새가 아까 제가 찝은 데가 엇비슷하네요. 엇비슷합니다. 여기 보면은 용정 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토지가 있습니다. 땅. 산업단지 옆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 하나 지나가는데 땅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로드뷰 한번 볼까요?
지금 요 자리가 이제 이 땅인가 본데요. 예, 이 땅입니다. 땅이 참 희한하게 생겼네. 그쵸? 여기다 그래. 아무리 찍어도 이렇게 이 지도가 제가 아이패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이패드로 하는데 이 마우스 클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공장도 이렇게 좀 군데군데 있고 여기 공장을 지어놨구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이동을 해볼게요. 네. 이런 공장. 지금 이 산인가 싶은데, 다시 해볼게요, 다시. 다시 해봅시다. 네. 요 산인가 보네, 요 산. 요 펜스 따라 있네요. 아, 공장 있는 지역이군요. 공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산이네요. 공장 옆에. 요 산. 군데군데 있는 게 다 이제 공장에 닦여져 있고요. 그 보전지구에도 공장 같은 거는 인허가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도무지 아무리 봐도 주택으로 팔아먹기에는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토지 공사를 해서 이거를 공장 옆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어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런 데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요. 그죠? 창고를 지으려고 했을까요? 뭘까요? 궁금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면 일대가 거의 다 이렇게 이제 그 공장을 지어놨잖아요. 그럼 이제 이 일대에 공장을 시세 조사해 보는 거예요. 공장. 이 일대의 공장을.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여기 본권이 여기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대의 공장들, 요게 지금 거의 다 보면 공장들이구만, 이런 게 공장들인데, 이 공장에 그 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물. 그죠? 요 정도 길을 닦으려면 요것도 수억 원 들거든요. 그런데 이 옆에는 이제 펜스 옆에 산이기 때문에 이걸 깎아내려면은 지금 매입가가 40억이라고 하면은 깎아내려면 10억 이상은 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큰 공사죠. 그래서 이 공장 같은 거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공장 매매나 분양업자가 샀든가 그 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토지를 사서 주택, 흔히 말하는 아파트 이걸 목표로 한 땅은 아닙니다. 이 땅은. 그러니까 이 공장 부지 있죠. 공장 매물의 공장 부지의 가격을 그 조사를 해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데가 평당 300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3,000평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90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40억 정도에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10억 이상 공사 들이고 해가지고 한 이 금액에 이제 팔아먹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공장 부지가 3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를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만 원이면 60억짜리가 되는 거고요. 60억짜리가 돼버리면 현재 40억에다가 10억 정도 공사 들여서 10억 팔아먹기에는 지금 요즘 코로나 경기에 있는 공장도 안 나가고 공실이 많은데 지금 만약에 이걸 공장 부지로 깎아낸다라고 하면 이건 적자 보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또 어디 갔냐? 여기는 또 층이 좀 얕아서 그죠? 여기가 이제 개간하고 이거 10억 가지고도 안 될 수도 있어. 3,000평이면은 엄청나게 깎아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지 탄탄하게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딱 공장 외에는 없는 거예요. 판넬 가공 어쩌고저쩌고 해놨네요.
네. 그래서, 이게 왜 120명이나 붙었을까 싶으면은,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진건읍 신월리랑도 상당히 거리가 멀고요. 여기 우린 용정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준보선 산지하고 보전관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을 수 있는 용도 자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렇다면 요 자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장을 짓거나, 근데 바로 공장이 저렇게 많은데 요거를 갖다가 뭐 전원주택지나 또는 요거를 갖다가 대충 깎아가지고 기획부동산처럼 토지를 깎아서 요거를 이렇게 그 희망을 심어준 상태에서 또 다른 희생자에게 비싸게 팔아치워버리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택단지 쪽으로 팔아먹기에는 옆에 공장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고급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요즘 같은 시국에 살 리도 없고 그렇다고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평당가를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말씀한 거가 다 이게 고민하는 그런 거리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제곱미터당 4만 원이기 때문에 3.3 한 평당 거의 13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요거가 이제 보통 임야하고 이제 임야를 또 대지로 만들려면 또 수많은 돈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평탄화뿐만 아니라 대지화를 만드는데도 또 돈이 든단 말이에요. 저 나무 깎아내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지도상 그림만 그려가지고 순진한 애들한테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이 자리가 남양주시 진건읍 쪽에 신월리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면서 그냥 팔아치우는 방식이 하나 있겠고, 만약에 실제로 사용되는 사람이라면은 저거를 대지로 만드는데 큰 돈이 든다라는 점. 근데 이제 토지 분할 형태로 해서 기획부동산 상품 형태로 팔아치운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찌 보면 사기성이 좀 강해져 볼 수밖에 없는 그 모델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장으로 짓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공장, 그죠? 공장으로 짓는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세요. 여기 감정 땅 가격 자체가 거의 10몇만 원이 돼 있어요. 평당가가. 그럼 잘 봐도 50만 원일 건데, 그죠? 잘 봐도. 어찌됐든 여기는 이재명 지사가 기획부동산 단속을 많이 한 지역이기 때문에 요거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매입을 한 거가 아닌가, 경매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요즘 같은 때 대출이 잘 안 되는데 40억을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그 돈으로 경매할 것 같으면은, 이 돈으로 경매할 것 같으면은 요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큰 돈을 수십억을 벌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요런 어떤 흔적들, 우리가 이걸 보고 추론을 해보는 거죠. 이런 땅을 누군가가 4억짜리를 40억에 샀다고 하니까 야, 상기 신도시가 정말 좋은가 봐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보유했던 이 사람들은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찌됐든 4억 얼마를 10억이라도 내놓으려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근의 매물 현황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내놨는데 40억에 딱 팔리면은 아이고 좋다 10억씩 나눠 먹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주변 시세와 미래 가치를 분석한 다음에 만약에 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40억보다 이 사람이 40억을 봤을 때는 60억 이상 60억 이상에서 판다라는 전제 아니겠어. 그럼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한다면 이 경매 사건을 취하시켜 버릴 수가 있죠. 취소. 그래 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금액이 높게 사니까 놀래가지고 야, 좀 더 버티자. 취소.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요즘 시국에는 딱 보니까 약간 기획부동산 느낌이 난다는 점. 이 자리는 뭡니까? 3기 신도시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